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챕터를 할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이제 PSD 파일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성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챕터 2에서 첫 번째 PSD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포토샵 파일을 가지고 왔더니 여기에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고 위에는 레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 올라가 있는데 어, 앞에 이 레이어 창에서 보면은 앞에 눈 모양이 있는데요. 눈을 잠깐 클릭을 해보면은 이 레이어가 눈을 깜빡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레몬은요. 이동 툴로 레몬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레몬만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내가 배치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렇게 한 장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레몬을 여기 보여지는 레몬보다 밑으로 보내는 건 지금은 어려워요. 뭐, 작업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뵌 상황에서 어렵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복제를 해놓은 이 레이어를 또 복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복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랬더니 이 레이어를 복제할 거냐? 이 레이어 복제하는 이름은 레몬 복사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레몬이 복사가 되는데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동 툴로 이 레몬을 이렇게 이동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레몬과 여기 있는 레몬과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레몬이 두 개가 됐어요. 자, 레몬 복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오른쪽 버튼 클릭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레이어가 있으면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휴지통 모양은 누가 봐도 버리는 삭제하는 기능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고요. 옆에 보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새로운 폴더 그룹 만들어주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할 거고요. 주로 이제 뭐 레이어를 버리거나 레이어를 새로 만들거나 카피하거나 자, 요거는 눌러주면은 비어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삭제했어요. 레몬 레이어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놓으면은 똑같은 레이어가 또 복제가 돼요. 이렇게요. 자, 이제 그리고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J를 눌러주면은 바로 복사가 돼요. 저는 그냥 가장 편한 컨트롤 J를 많이 활용해 주는데요. 컨트롤 J,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복제 또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저는 레이어가 원래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레몬 요 조각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복제를 해놨는데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다 보니까 나는 이 레몬은 요 밑에다가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레이어 위치 순서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 레이어를 밑에 있는 레몬보다 밑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레몬은 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레몬의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옵션에 보면은 자동 선택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자동으로 개체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자동 선택이 해지가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 레이어를 클릭을 해도 레이어는 선택이 안 되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만 변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편하게 클릭할 때마다 그 레이어를 변경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동 선택을 체크를 해주면 클릭 선택한 레이어별로 레이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를 했고요. 자, 백그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백그라운드에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영역이 지금 이 포토샵 안에 있어서
상단 부분에 셀렉트라는 메뉴를 좀 볼 건데, 뭐가 있냐면은 이미 이 활 원본 자체에 영역을 저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왔더니 이미 이 파일에는 이 이미지에 여기 있는 꼬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알아서 백그라운드에 영역을 불러왔어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게 있어서 여기 지금 레몬이 겹쳐져 있긴 하지만 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요. 이번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는 편집해 보면은 보통 복사는 컨트롤 C로 하죠.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로 하죠. 지금 복사한 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V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일단 복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했더니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부분이 복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V 했더니 여기에 지금 레이어 1이 백그라운드에서 레이어 1이 구분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을 했고요. 아까 살짝 요 레몬이 겹쳐갖고 잘 안 보였지만 어, 자, 내가 지금 김동희 학생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30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 복사를,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나는 또 복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내가 아까 가장 쉬운 게 뭐라 그랬죠? 단축키. 가장 쉽게 하는 복사.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컨트롤 J입니다. 네, 컨트롤 J 해볼게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가 또 복사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이 레이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근데, 복사를 했는데, 이거 크기나 아니면 방향을 좀 틀고 싶다. 예, 그러면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위에 편집에 보면은, 자, 변형이 있는데요. 변형은 보면은, 뭐, 비율, 스케일이죠. 회전, 로테이트고요. 기울이기, 뭐 이제 뭐 왜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비율이 있는데요. 비율 눌러주면은 내가 이 파일을 그냥만 줄여도 지금은 정비율로 줄여져요. 과거에는 Shift 키 누르고 줄였는데 지금은 정비율로 줄여져요. 다 됐으면 이 상태로 확인 눌러도 되고 그냥 OK 눌러도 돼요. 엔터 눌러도 돼요. 엔터. 자, 그래서 얘는 좀 줄었고요. 나는 또 요거를 또 하나 복사해 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J 눌러서 여러분들이 또 복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거 말고 좀 방향을 좀 회전을 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아까 했었던 게 이 변형인데 이거 말고 나는 이거를 다 다양하게 해주는 게 자유 변형이에요. 자유 변형은 단축키가 이 변형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컨트롤 T만 눌러주면은 해볼까요? 자, 컨트롤 T 눌렀더니 나는 이거를 자유롭게 회전해주거나 크기를 알아서 줄여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확인 누르거나 OK 누르거나 엔터 눌러갖고 해제를 해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주거나 크기를 줄여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됐으면 엔터 눌러주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 합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됐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해지를 해줘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주면은 형태 변형인데요. 내가 지금 막 이동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된다. 그럼 상단 부분에 확인, 오케이 아니면 엔터 눌러갖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틀어주고 다 됐으면 항상 오케이 눌러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실습해보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거 말고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뭐 이거 말고도 나는 뭐 어, 크리스마스 관련한 이미지로 합성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한번 합성해 보고 그럼 이런 레몬도 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가지고
크기를 줄여주거나 회전해주거나 얘는 원이라 가지고 회전을 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다 됐으면 확인 눌러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주느냐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 파일은 PSD 파일이기 때문에 PSD 파일이죠. 원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저장을 JPG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일단 4번 저장해서 자, 이 파일은 자, 내일은 폴더에다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여러분들 02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는 내일은 폴더에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확장자는 PSD 파일은 뭐냐면은 원본 파일이 있어야지만 내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고 아, 나는 이걸로 지금 이제 과제 컨펌 받을 거다. 과제 요거로 확인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나는 이미지로만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요. 일단 내 폴더에 들어가서 JPG나 PNG나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투명 배경이 없으니까 굳이 PNG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저장을 JPG로 할게요. 그래서 이름은 02번으로 해볼게요. 저장 눌러주고 어제도 저장 퀄리티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낮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질을 8 정도로 해서 확인 누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뭐 과제를 하거나 뭔가 좀 중요한 이미지다라고 할 땐 당연히 품질을 높여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과제 중에 뭐 그냥 습작 정도이니까 용량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한 거고 제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 편집하는 것 때문에 이 노트북이 지금 사양이 뭐 높지가 않아서 좀 버벅거려서 최대한 용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좀 많이 안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은 실습을 꼭 해주세요. 자, 이 작업은 원본 할 저장을 따로 했고요. 제가 여기 폴더 보면은 내일은 폴더에다가 요거에 대한 원본은 PSD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원본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간 과제에 뭐 합성할 때 요거 다 필요한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중간 과제 때 다 취합해서 확인할 거니까 어, 오늘 시험 수업 끝나고 여러분 개인 실습 시간 할 때 작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요 파일은 닫고요. 아, 이거 지금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02번 PSD 파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아까 내가 꺼낸 원본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니요 해놔야지만 여기 챕터 2 안에 예제 2 안에 요거는 원래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내가 작업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작업을 의뢰한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보냈어요. 컨펌 받으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다 좋은데 여기 위에 있는 레몬만 좀 크기를 줄여주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JPG에서는 이걸 줄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원본이 있는 PSD 파일이 있으면은 요 레몬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가지고 또 저장을 4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원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봤고요. 자, 챕터 2에서 자, 이번에는 요거 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미니언즈들이 있는데 너무 귀엽죠. 원래는 이 캐릭터가 원래 저기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는데 얘네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얘네만 따로 주인공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는 일단 굉장히 이런 캐릭터는 귀여워야 되고 또 그 귀여움에 인상을 주는 게 이 눈과의 거리, 눈 크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뭘 해주고 싶냐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어, 뭔가 이제 컬러가 있는 색 안경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내가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손바닥 모양이 있어요.
핸드 툴이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불편하죠? 요거 했다, 요거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요 상태에서 뭐를 누르냐면은 스페이스바만 눌러주면은 바로 핸드 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동 툴이어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이것도 계속 사용할 거니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자, 어제 얘기했듯이 비트맵 이미지는 최소한의 단위가 픽셀이에요. 픽셀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이미지를 나는 500% 확대했더니 이렇게 픽셀이 지금 막 깨져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면 별로 그런 게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요. 되게 많이 깨져 있는 게 보여져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 선택 영역 툴을 꾹 눌러주면은 두 번째 타원 도구가 나와요. 자, 타원 도구를 가지고 제가 원을 맞춰볼 건데 눈썰미가 좋은 학생들은 조금만 만들어도 금방 딱 맞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아,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잘 맞지가 않는다. 는 사람들은 맞춰줘야 되겠죠. 자, 맞추는 방법은 자, 먼저 선택 영역 툴 같은 경우는 내가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요 영역의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영역 자체를. 근데 바탕에 클릭하면 바로 없어져요. 음, 영역을 드래그하고 안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바탕 클릭하면 바로 없어지니까 영역의 안에 있을 때 맞췄는데 이게 정말 딱 맞는다. 그러면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딱 맞지가 않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역만 크기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단 부분의 선택에 보면 선택 영역 변형이 있어요. 아마 그 뭐 셀렉션 뭐 셀렉트 트랜스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선택한 영역만 변형을 해주는 거를 눌러주면요. 나는 이 영역만 영역 자체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근데 이거 지금 비율대로만 돼서 위에를 늘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럴 때는 컨트롤 눌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자, 다 된 사람들은 확인 아니면 엔터 눌러가지고 영역을 수정해주면 되고요. 나는 한 번에 드래그 했더니 다 됐다. 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해줄 거냐. 자,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칠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편집에 보면 내가 지금 보여지는 영역을 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필이라는 기능인데요. Shift F4 누르면 되고, 자, 필 눌러주면은, 어, 어떤 걸로 채울 거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어떤 컬러를 해줄 건데, 이 컬러는 일단, 뭐, 크리스마스니까 레드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자, 레드 컬러인데, 내가 어떤 색상을 원하는 컬러를 레드 컬러로 아무거나 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약간 반투명한 걸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불투명도를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페시티를 50%로 해가지고 나는 아까 지정한 빨간색 컬러를 50%만큼만 채워볼게요. 확인. 그랬더니 50%만큼만 색이 칠해졌어요. 자, 선택 영역 툴은요, 다른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 만든 게 아니고, 영역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편집해서 7 눌러줄 건데, 아까 했었던 색상이 남아 있거든요. 똑같은 50%로 확인 눌러가지고 똑같이 7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 요렇게 완성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합성해 줄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화일 가지고 올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 약간 옛날에 이런 필름 뭐라고 하죠? 이거 필름? 무슨 필름이라고 했는데? 이 뭐 폴라로이드인가? 폴라로이드 필름으로 인쇄한 것처럼
여기 보면 종이가 있고 종이 안쪽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보면 안쪽에 살짝 그림자가 들어가갖고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전에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 가려서 볼게요. 어, 영역은요. 자, 볼게요. 자, 사각형을 드래그 했어요. 이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고 바탕 클릭하면 제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사각형 드래그를 했는데 영역을 추가를 해주고 싶다. 영역을 추가해주고 싶은데 추가가 안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추가해 볼게요. 선택된 영역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영역을 추가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상단의 옵션에 보면은 영역 추가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내가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첫 번째 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영역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영역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주고 드래그 해주면 첫 번째 거에서 내가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다시 빠지게 돼요. 이번에 네 번째 거는 어떤 거냐? 교집합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건데 드래그한 교집합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네 번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 두 개는 활용을 진짜 많이 해요. 영역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근데 교집합은 사용을 잘 하는 일이 없고요.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두고요. 언제 또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줘요.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를 했어요. 포토샵은 단축키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Shift, Alt, 컨트롤 세 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줘요. 자, 영역을 추가하는 거 누르지 말고 Shift 눌러갖고 추가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바로 영역이 추가가 돼요. 자,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영역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는 거 영역이 빠지게 되는 거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하는 거 영역이 더해지는 거. 자, 이번에는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해주면은 교집합만 남아요. 근데 요거는 잘 못 외우거든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하면 교집합만 남는다. 왜?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가장 기본만 해두고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영역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부터 Shift 키를 눌러주면요. 정원 사이즈의 형태가 나와요. 자, 맨 처음부터 드래그 했을 때 Shift 키 누르면 정비율의 도형이 나오는 거고 맨 처음에 자유롭게 그리고 추가로 Shift 키 누를 때는 영역을 더하는 기능이에요. 바탕에 클릭하면 바로 없어져요. 자, 이제 해볼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각형 선택 영역으로 이 영역만 제가 드래그를 해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딱 맞춰서. 근데 이왕이면요. 지금 있는 형태보다 약간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약간 한 1픽셀 정도 크게 해도 괜찮아요. 다 됐으면 영역 추가할게요. 영역 아까 추가하는 게 뭐라 그랬었죠? Shift 키 눌러서 영역을 추가할 건데 이왕이면 약간 크게, 아주 조금 크게 해서 영역을 추가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어, 이 파일에 지금 자, 제가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이 부분에 선택 영역을 두 개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영역만 한번 가지고 와 볼 건데 아, 영역만 이동할 수도 있는데 자, 좀 어렵지만 잠깐 볼게요. 좀 어려워요.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 합성한 거를요. 여기 안에다가 특수하게 지금 붙여넣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전부 다 할게. 올. 그게 뭐냐. 선택해서 모두 올 눌러주면은 선택이 됐어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컨트롤 C인데 편집해서 컨트롤 C, 카피. 자, 그리고 나는 선택된 영역에 특수하게 붙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편집에 보면은 특수한 붙여넣기 중에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있느냐?
선택한 영역의 안쪽에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복사한 미니언즈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C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내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특수하게 안쪽에 붙여넣기를 눌러주면요. 지금 이 미니언즈가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 카피한 미니언즈가 이동 툴로 볼게요. 이동 툴. 이 안에 지금 들어가갖고 이 안에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여기처럼 살짝 그림자가 들어가면 좀 더 리얼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좀 더 리얼한 그림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자, 이 레이어의 하단 부분에 보면은 FX라고 하는 이제 뭐 그림자 아니면 뭐 볼륨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눌러볼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저는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자, 내부 그림자는 어떠니?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은 이걸 봐야 되니까 가리지 말고 보면서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이제 보면서 작업할 건데 효과가 지금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자, 효과를 내가 넣었더니 약간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살짝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 그림자에서 뭐가 있느냐? 불투명도에 대한 게 있고요. 불투명도 진하게 할 건지 흐리게 할 건지 그리고 그림자와의 거리. 최대한 합성은 자연스럽게 작업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림자가 퍼지는 크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좀 진짜 같다. 라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원래 있는 액자보다 약간 크게 한 이유가 원래 있는 액자를 좀 가리려고 지금 좀 크게 한 거거든요. 영역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 미니언즈만 그 영역 안에 가지고 왔고 제가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내부 그림자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부 그림자의 불투명도라던가 아니면 거리라던가 그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가장 좀 실제감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작업해가지고 여러분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고 보여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됐으면 확인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내가 이 이미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닫을 거고요. 저는 이 이미지만 중요한 게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원본. 원본이 있어야지만 내가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다 됐으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일단 사본 저장. 그래서 요거는 내 이름 폴더에 일단 뭐 JPG는 2- 두 번째니까 02-01번으로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미지 JPG 파일이고요. 요거 원본이 필요하니까 원본은 자, 4번 저장해서 내 이름 폴더에 PSD 파일은 포토샵 원본 파일이죠. 네, 그래서 2- 아까 언더바 01로 했으니까 언더바 01로 해줄게요. 그 파일 저장할 때는 중간바보다는 언더바가 오류가 좀 없고 그리고 이제 한글이 들어갔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 숫자 순서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로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때는 내가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에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는 내가 녹화된 영상 보내주면은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수업이 없고 25일이니까 26일 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 닫고요. 자, 녹화 잠깐 끝낼 건데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